자, 레벨 2 1번. 흰 공 9개, 검은 공 9개, 파란 공 9개 중에서 9개 공을 택하여 A, B, C 상자 A, B, C 각각 3개씩 넣는다고 했습니다. 3개씩. A와 상자 B에 넣는 파란 공의 총 개수가 4개. 상자 C에 넣는 흰 공의 개수, C에는 흰 공의 개수. 이게 A에 넣은 파란 공의 개수와 같다. 자, 문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상자 A와 상자 B에 넣는 파란 공의 개수는 총 4개고, 그 다음 상자 C에 넣는 흰 공의 개수가 A에 넣는 파란 공의 개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A, B, C를 한번 적어 봅시다. A, B, C를 적고요. 파란 공을 넣어 봅시다. A에 1개가 들어가면 B에는 A에 4개가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면 B에는 파란 공이 안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이거 2개 파란 공을 합쳐서 4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A에 4개 들어가면 B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3개씩 넣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A에 4개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A에 3개, B에 1개, 그 다음 A에 2개, B에도 2개, 그 다음에 A에 1개, B에 3개. 이 경우가 생기겠네요. 자, 그때 C에는 A하고 C에 파란 공의 개수와 A에 들어간 파란 공의 개수와 C에 들어간 흰 공의 개수가 같다고 했으니까 A에는 흰 공이 몇 개 있어야 되냐면 제일 위의 경우에는 3개, 그 다음은 2개, 그 다음은 1개 이렇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라고 합시다. 그럼 첫 번째 경우에는 자, A와 C에는 공이 다 들어갔습니다. B에만 공을 넣어주면 되죠. 자, B에 공을 어떻게 넣어줘야 되냐? B에 파란 공은 1개만 들어가야 됩니다. 자, 파란 공은 들어갔고요. 지금 흰 공, 검은 공, 파란 공이 있는데 B에는 파란 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흰 공, 검은 공, 파란 공이 있는데 B에는 파란 공은 넣을 필요가 없죠. 흰 공이랑 검은 공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흰 거는 W로 하고 검은 공은 B라고 하고요. 그냥 X, Y, Z라고 합시다. 흰 공의 개수는 X, 검은 공의 개수 Y, 파란 공의 개수 Z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흰 공, 검은 공, 흰 공과 검은 공을 합쳐서 2개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2H, 이만큼 생기겠다는 거죠. 2H는 3C니까 여기서 3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1번 경우에. 자, 2번 경우에는 자, A에는 파란 공 빼고 흰 공이랑 검은 공을 합쳐서 1개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흰 공, 검은 공 합쳐서 1개가 들어가야 되고요. C에는 흰 공이 2개 들어가 있으니까 검은 공과 파란 공을 합쳐서 1개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몇 가지가 생기냐면 2가지가 있겠죠. 이것도 2가지, 이것도 2가지니까 2번 경우에는 총 6가지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경우 A에는 파란 공을 제외하고 파란 공은 다 들어가 있고요. 흰 공과 검은 공을 합쳐서 2개가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에는 다 들어왔고요. C에는 흰 공만 1개 들어와 있고요. 검은 공과 파란 공을 합쳐서 2개가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가 아까 전에 요거하고 똑같죠? 이게 3가지였으니까 이것도 3가지고 3가지입니다. 이 2개는 동시에 일어나니까 3번 경우는 3 곱하기 3에서 9가지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3, 6, 9 다 더하면 18이 되죠? 그래서 1번의 답은 18이 되겠습니다. 2번 같은 종류의 빵 7개. 자, 빵이 7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음료수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종류라고 할 때는 이것들 구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3사람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줄 때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고 했습니다. 자, 3사람을 A, B, C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빵의 개수를 A, B, 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받은 음료의 개수를 X, Y, Z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7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3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7. 요것의 해의 개수는 3H7이 되겠습니다. 3H7을 계산하면 9C
7이니까요. 9C2 9 곱하기 8 2 곱하기 1 9, 4, 36. 그 다음 두 번째 요것을 계산하면 자, 첫 번째, 두 번째 3개에서 3개를 뽑으면 되니까 3H3이 되겠죠. 3H3은 5C3이니까 10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46. 합치는 게 아니죠. 두 개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곱해야 됩니다. 이 두 개를 곱하면 360이 나오겠습니다. 360. 당연히 답이 없겠죠. 왜냐면 이 360개에는 A가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경우, B가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경우, C가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경우가 각각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A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A가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A는 0이고 X도 0이 될 겁니다. A도 0이고 X가 0이면 자, 이건 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 되니까 B와 C를 더한 게 7이 돼야 되고요. Y와 Z를 더한 게 3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A가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생기냐면 2H7 곱하기 여기서 2H3 이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자, 2H7은 8C1이고요. 2H3은 4C3이니까요. 이거 8 곱하기 4해서 요거 두 개를 곱하면 8, 4, 32 32가지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B가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경우도 32가지, C가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경우도 32가지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360에다가 3 곱하기 32를 일단 빼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빼준 것에 무엇이 포함되냐면 이 32가지 중에 뭐가 있을 거냐면 A가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 B도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경우, C도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경우가 같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중복해서 빠진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다시 더해줘야 됩니다. 두 번씩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A와 B가 동시에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경우, 이게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겠죠. C가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거죠. 그것을 더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A와 C가 동시에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경우 한 가지, 그 다음 C와 B가 동시에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경우 한 가지,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해줘야 되죠. 이렇게 하고 나면은 A, B, C가 동시에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경우도 생각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 경우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주면 360 마이너스 96 플러스 3이 되니까 360 마이너스 93.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이거 93을 빼주면 7, 여기 5, 6, 267이 되겠네요. 267.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x는 1, 2, 3, 4, 5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 f 중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는, 자,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합니다. 자, 임의의 원소 x1, x2에 대하여, 자, 크면은 함수값은 더 작거나 같아진다. 그리고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4 이하이다. 그러니까 5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치역은 최대 원소의 개수가 5까지 될 수 있겠죠. 자, 표를 하나 그려봅시다.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2, 3, 4, 5 이렇게 5개의 값을 가질 수 있고요. fx는 이 5개의 값에 각 fx의 값을 정해주면 되는데, 이 fx의 값은 어디서 정해줘야 되냐면 1, 2, 3, 4, 5 집합 x에서 fx의 값들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5칸, 1칸, 2칸, 3칸, 4칸, 5칸, 이 5칸에 값들을 결정해주면 됩니다. 그 값들을 이 5개 중에서 결정해줘야 되겠죠. 그 말을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이 5개 중에서 요 칸에 들어올 5개의 값을 선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 이 조건에 의해서 클수록 함수값은 작아져야 되니까
여기서 이런 부등식이 성립해야 됩니다. 자,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됩니다. 자, 여기 들어오는 값,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되죠. 자,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여기 5개에서 여기 5칸에 들어올 거 5개의 값을 선택해 주면 된다. 5개에서 5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5개에서 5개를 선택하는 거.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중복을 허용하는지 또 순서를 고려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을 5개를 뽑았다고 해보죠. 그러면 여기 1을 5개를 집어넣을 수 있을 겁니다. 부등식이 성립하죠. 따라서 중복을 허용해서 뽑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 배열을 해야 되느냐? 자, 1, 2, 3, 4, 5를 뽑았다고 하죠. 1, 2, 3, 4, 5 5개를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1, 2, 3, 4, 5는 이 칸에 자동으로 배열됩니다. 5, 4, 3, 2, 1. 그럼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뽑으니까 1, 1, 2, 3, 4를 뽑았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 5개의 수는 여기 있는 부등식 때문에 자동으로 배열이 되게 됩니다. 4, 3, 2, 1, 1 이렇게 다 자동으로 배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5개를 뽑은 다음에 배열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 자동으로 배열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5개 중에서 5개를 뽑는 거죠. 그리고 중복을 허용하죠. 나열할 필요가 없으니까 중복 조합이 되겠다는 겁니다. 5개 중에서 5개를 뽑는 중복 조합. 그럼 이것을 구해보면은 9C5가 되죠. 9C5는 9C4랑 같으니까요.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에 4, 3, 2, 1. 자, 약분하고 이것도 약분하면 14 곱하기 9, 9, 4, 36, 9, 1은 9, 126. 126이 나옵니다. 근데 이 126에는 이렇게 1, 2, 3, 4, 5 이 5개를 전부 다 뽑는 수가 126에 포함되어 있죠. 근데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4 이하니까 1, 2, 3, 4, 5가 전부 다 뽑힌 그 경우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빼기 1을 합니다. 얼마가 됩니까? 그래서 125가 됩니다. 답은 125가 되겠습니다. 4번, 네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리의 수의 합이 9인 홀수의 개수는 네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리의 수의 합이 9인 홀수의 개수는 자, 그러니까 네 자리 자연수가 A, B, C, D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시다. 자, 이건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1000의 자리가 A고 100의 자리가 B고 10의 자리가 C고 1의 자리가 D인 네 자리 자연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D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D가 홀수가 되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네 자리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A가 뭐가 돼야 되냐면 1 이상인 정수가 되어야 됩니다. 자, 네 자리 자연수 각 자리수의 합이 9가 되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9가 된다는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여기서 A는 1 이상의 정수니까 이런 조건이 붙겠습니다. 자, D는 홀수니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대신 2N 더하기 1을 써줄 수가 있겠죠. 이게 9 이상이다. A는 1 이상이고요. 이게 9다. 이렇게 되죠.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2N은 8이 되고요. A가 1 이상이고 그 다음에 A가 1 이상이니까요. A의 몫을 하나를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A와 B와 C와 EN을 합쳐서 총 8개를 뽑아야 되는데 A는 1개 이상을 뽑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A는 하나를 미리 뽑읍시다.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EN이 7이 되겠죠.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N 자리에 뭐부터 넣어야 되냐. N에 우리가 D는 홀수여야 되니까 1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N은 여기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N에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를 넣으면서 이 해의 개수를 구해봅시다. 자, 먼저 N이 0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이 될 거고요. N이 1이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가 되겠습니다. N이 2면 A- B, C를 하면 3이 되고 N이 3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면 1이 됩니다. n이 4 이상일 때는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자, 요거의 해의 개수는 3H7, 이거 해의 개수는 3H5, 요거 해의 개수는 3H3, 이거의 해의 개수는 3H1이 되겠습니다. 3H7은 9C2, 3H5는 7C2, 3H3은 5C2, 3H1은 3C1. 자, 9C2는 9, 4, 36, 이거는 7, 3, 21, 5, 20, 3. 자,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더하니까 70이 나오네요.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70이 되겠습니다. 자, 당시 2x 플러스 k 6제곱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 x 4제곱의 개수, 이게 36배가 된다고 합니다. 자, 자연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2x 플러스 k의 6제곱을 다 전개할 건데 필요한 정보는 x제곱의 개수와 x 4제곱의 개수니까 x제곱이 있는 항과 x 4제곱이 있는 항만 고려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이 있기 위해서는 2x가 여기 있는 2x가 2번 곱해지고요. k는 그러면 4번 곱해지면 되겠죠. k는 4번, 2x는 2번. 그리고 앞에 개수는 6개 중에 2개 또는 6개 중에 4개 해도 됩니다. 이거 더하기 이거 그 다음 이 x 4제곱이 나오려면은 2x가 4제곱이 되면 되고요. k가 제곱이 되면 되겠습니다. 여기 6c에 4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개수를 구해보면 6c2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k의 4제곱이 되겠고요. 여기서 개수를 구하면 6c4는 6c2랑 같죠? 6c2에 곱하기 16 곱하기 k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x제곱의 개수가 x 4제곱 개수의 36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x 4제곱의 개수에 36을 곱하면 두 개가 같아지겠다는 거죠. 약분 여기 4 약분, 그리고 k 4제곱 k제곱 약분하면 여기 k제곱만 남겠죠. 따라서 k제곱이 36 곱하기 4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k는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얼마가 됩니까? 6, 36, 2는 4니까 6, 12, k는 12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0번 12i 자연수 n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x분의 2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fn이라 하자.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fn의 값은 먼저 x제곱 플러스 x분의 2의 n제곱의 일반항을 구해줍시다. 일반항은 이게 r번 곱해지고 이것은 n-r번 곱해진다. 그래서 x제곱에 r개, 그 다음에 x분의 2에 n-r개 이렇게 곱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개수는 앞에 더 곱해져야 될 것은 n개 중에서 r개 택한다. ncr이 곱해지면 되겠죠. 자, 이걸 정리해 줍시다. ncr에 x의 2r 제곱이고요. 여기서 2의 n-r 제곱은 상수니까 앞으로 보냅시다. 2의 n-r 제곱.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x분의 1의 n-r 제곱이 남으니까 요거는 x-1의 n-r 제곱이 될 거고요. 예, x의 r-n. 그래서 곱하기 x의 r-n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주면 ncr에 이거 두 개 계산하면 x의 3r-n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상수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3r-n이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3r-n이 0이 나와야 됩니다. 즉 n이 3r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개식에서 상수항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n이 3의 배수인 경우만 상수항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그마
n은 1에서 10까지 fn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f의 1 더하기 f의 2 더하기 f의 3 더하기 f의 4 더하기 쭉 해서 f의 10까지 더하는 건데 n이 3의 배수일 때만 상수항이 0이 아닙니다. n이 3의 배수일 때만 상수항이 0이 아니다. 나머지는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상수항이 다 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F1도 상수항이 0이고요. F2도 0이고 F4도 0이고 F10도 0이고 결국 남는 것은 F3, F6, F9만 남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F3은 n 이퀄 3일 때니까 n이 3일 때는 상수항은 자 n이 3이면 r은 1이 되면 될 것이고요. n이 6이면 r은 2가 되고 n이 9면 r은 3이 될 겁니다. 그것들 여기에 대입해 주면 되겠죠. 누구한테 대입해 주냐? 여기 있는 요 식에다가 n과 r에다가 요거를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n에 3과 r에 1을 대입합시다. 그러면 2에 3 빼기 1 곱하기 3c 1 이렇게 되고 f6은 2에 6 빼기 2에 6c 2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9는 2에 9 빼기 3에 9c 3이 되겠죠. 자, 이제 이것을 계산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4 곱하기 3 플러스 2의 4제곱은 16 곱하기 6c는 6 곱하기 5 나누기 2니까 15가 되겠습니다. 15 더하기 2의 6제곱 2의 6제곱은 64 곱하기 9c3은 9 곱하기 8 곱하기 7에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4 3 12 곱하기 7 27 14 84가 되겠죠. 큰 수가 나오네요. 이거 12 더하기 16 곱하기 15는 5, 6, 30, 5, 1은 5, 18, 16이니까 240, 340이죠. 자, 340 플러스 84 곱하기 64는 4, 4, 16, 8, 4, 32, 33, 6, 4, 24, 6, 8, 48, 50, 5376이 나옵니다. 5376. 이거 다 더하면은 351을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5728이 나오겠네요. 답이 있어야 할 텐데 5628은 있는데 5728은 없네. 오히려 180이 아니라 그냥 80이네요. 그러면 이게 240이면 251을 더해서 5628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5628입니다. 7번 같은 종류의 사탕 10개와 서로 다른 종류의 초콜릿 10개 중에서 12개를 택할 때 택한 초콜릿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사탕은 같은 종류고요. 초콜릿은 서로 다른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사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같은 종류의 사탕 10개가 있고요. 이 10개는 사탕입니다. 그 다음에 초콜릿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것은 초콜릿입니다. 이렇게 10개씩 있습니다. 여기서 12개를 택하는데 택한 초콜릿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냥 초콜릿만 선택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초콜릿을 2개를 선택하면 사탕은 그냥 8개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초콜릿을 8개를 선택하면 나머지 4개는 사탕에서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그냥 초콜릿만 짝수게 선택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초콜릿을 2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10C2가 될 거고요. 4개 선택하는 경우는 10C4, 6개 선택하는 경우는 10C6, 8개는 10C8, 10개 다 선택하는 것은 10C10이 되겠죠. 이것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앞에 10C0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합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2의 9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요만큼의 합은 2의 9제곱에서 10C10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2의 9제곱은 512고요. 10C0은 1이니까 답은 511이 되겠습니다. 자, 8번 A는 자, 요것들의 합일 때 자연수 A의 모든 소인수의 합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파스칼 삼각형의 특징 중에 한 가지를 묻는 건데, 자, 10C 10. 그 다음 파스칼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 자, 10C 10. 그러니까 여기 1, 1, 1. 그 다음에 1, 요거 두 개 합쳐서 2, 그리고 1. 그 다음에 1, 3, 3, 1. 이렇게 가는 게 파스칼 삼각형입니다. 근데 여기서 위에 1은 0C 0. 그 다음에 여기 0C 0은 없는데 그냥 0C 0이라고 합시다. 1C 1. 1C 0, 1C 1, 2C 1, 2C 0, 2C,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2C 1, 2C 2, 그 다음에 3C 0, 3C 1, 3C 2, 3C 3. 요렇게 생긴 파스칼 삼각형입니다. 근데 이 파스칼 삼각형이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이렇게 쭉 대각선으로 가다가, 요 대각선의 합은 여기 있는 요 놈의 합과 같았다는 거죠. 이거의 합과 같았다. 이것도 그 특징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0C10. 10C10은 10번째 줄에서 제일 끝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1C10은 여기에 11C11이 있을 거니까 11C10은 그 앞에 있을 겁니다. 11C10. 마찬가지로 12C10도 여기 있겠죠. 13C10. 쭉 이쪽 방향으로다가 17C10 이렇게 되고요. 자, 요 합이 어디에 있는 놈이냐면 이쪽 대각선을 꺾여서 여기 있는 놈. 그러니까 18C 11이 되겠죠. 그러니까 18C 11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18C 11. 요 합은 18C 11이다. 18C 11은 18C 7이니까요. 18C 7은 18, 17, 16, 15, 14, 13, 12에 7, 6, 5, 4, 3, 2, 1 해서 이거 계산하면은 2의 4제곱, 3의 제곱, 13 곱하기 17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럼 여기에 소인수는 2랑 3이랑 13이랑 17이 되겠죠. 요것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 더해주면은 이렇게 더하면 30, 이렇게 더하면 5니까 답은 35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5입니다. 자, 다르게도 풀 수 있는데 다른 풀이 방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C 10 더하기 11C 10 더하기 12C 10 더하기 쭉 와서 얼마냐? 17C 10이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공식을 떠올려야 되냐면, 자, NCR 플러스 NCR-1 플러스 NC의 R은 M 플러스 1C의 R이 된다는 식입니다. 요 공식. 선생님이 교과서 수업할 때 이 공식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 이 공식을 활용하면, 자, 10C 10은 11C 10이라고 똑같죠. 자, 그래서 이거를 11C 11로 고칩시다. 11C 11로 고칩시다.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되냐면, 요게 요 식에 의해서 앞에 11, 11은 한 칸 올라가죠. 그래서 12C 그리고 11, 10 중에서 큰 것 따라가죠. 12C 1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 합이 그렇게 되고, 요것은 어떻게 되냐면 13C. 자, 이거 앞에 거는 한 개 커지고요. 뒤에 거는 똑같이 따라갑니다. 13C 11. 그럼 결국 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는 이렇게 착착착 더해가서 결국 17C 10하고 더해지면 마지막에 18C 11이 나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8C 11을 소인수 분해해가지고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겠습니다.